안녕하세요. 저는 훈이와 범이의 범입니다. 지난 비디오에서 우리가 혈전에 대한 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혈전이 생기는 사례가 유럽에서 여러 명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혈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혈전의 종류와 증상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혈전이 유도되는 과학적 근거 같은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후에도 여러 가지 혈전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틀 전 4월 13일에는 미국에서 존슨앤존슨, 그리고 한국에서 얀센이라고 하죠. 그 백신을 맞고도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6명 발견돼 가지고 미국에서 존슨앤존슨 접종을 중지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지금 혈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저희가 설명 많이 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에서 FDA에서는 아직 승인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미국에서는 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의사지만 그래도 유럽이나 한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허락이 나왔고 접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시는 여러분들을 도움을 주고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혈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기 전에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이나 그거랑 비슷한 혈전 생성을 방해하는 약을 먹어주는 게 어떠냐, 그런 걸 많이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스피린이나 혈전 용해제 같은 거를 예방 차원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약에는 득과 실이 있는데 아스피린 같이 흔한 약이라도 위험이 따를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위험이 따르냐면은 혈전 생기는 걸 방지하다 보니까 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위 같은 데서 출혈이 생기는 게 흔할 수가 있고요. 신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신장 기능이 훨씬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드문 백신 맞고 혈전 생기는 거를 예방하고자 아스피린이나 그 비슷한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혈전이 백신 맞아서 생긴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보통 많이 쓰는 약들을 먹고 혈전 생성의 위험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피임제를 복용하면은 혈전 생기는 확률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거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생기는 혈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시민이 많은데, 이 백신 맞고 생기는 혈전의 사례가 너무 드물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염려가 되신다면은 담당 의사랑 상담을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빨리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피임약 말고요, 여성이 임신을 하거나 분만하고 바로 혈전이 생기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임신해가지고 혈전 생기는 확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혈전 생기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혈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유도된다 그러더라도 아주 드문 일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아스트라제네카라도 백신의 득이 실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연령별로 자세히 나눠보면은 좀 득과 실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한국이나 영국에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세 미만에는 맞지 않는 걸로 지금 결정을 내렸잖아요. 여기 도표 보시면 그게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표를 보시면 이 빨간 거는 혈전의 위험이고 파란 거는 백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30살 미치면은 위험이 장점보다 높죠. 그래가지고 영국하고 한국에서는 30살 밑에는 맞지 않기로 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나라는 55세나 60살로 그 컷오프를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한 50살 이상만 돼도 백신의 장점이 혈전의 위험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게 약간 나이를 어떻게 규제하냐는 좀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각 나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또 댓글단 여러분 중에 불평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불평이냐면은 내가 항상 백신 맞을 때 득과 실을 구별해가지고 득이 많으면 써야 된다 그러는데 실이라는 게 진짜 안 좋은 경우에는 사망으로 이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사람이 죽는데 그걸 그냥 실로 넘어가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이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으로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건데 득, 그러니까 백신을 맞음으로써 구하는 것도 생명입니다. 그러고 백신을 맞음으로써 구하는 생명이 훨씬 백신을 맞음으로써 이룰 수 있는 생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 환자들의 생명을 걱정하는 의사로서는 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정확한 정보만 전해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를 듣고 백신을 맞을지 안 맞을지 결정은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지난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혈전에 생기는 것만 얘기했는데 그 후에 존슨앤존슨 그러니까 얀센 백신을 맞고도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미국에서 6명한테 생긴 사례가 발견돼 가지고 4월 13일 날 미국에서 전격적으로 존슨앤존슨 백신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6명의 혈전이 생긴 분을 보면요. 18세에서 48세 사이에 있는 다 여성분들이었어요. 그분들한테 어떤 혈전이 생겼냐면은 뇌정맥 혈전이라고 흔치 않는 혈전이 생겼어요. 뇌정맥 혈전의 증상이 뭐냐면 보통은 심하게 머리가 아프고 시야가 뿌얘지고 6명 중에 1명은 뭐 등부터 아팠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뇌사진 촬영을 해서 MRI를 찍어봐 가지고 뇌정맥 혈전이 발견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존슨앤존슨 백신 맞고 3일에서 14일 사이에 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다리가 붓고 아프거나 아니면 갑자기 숨이 차오른다든지 아니면 배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즉각 의사진을 만나서 진찰을 해가지고 뇌정맥 혈전이 없는가 검사를 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후 생기는 혈전에 대해 원인은 과학적으로 밝혀낸 게 없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존슨앤존슨 백신이나 둘 다 아데노바이러스 바이럴 벡터를 이용한 백신이니까 또 혈전 생기는 사람의 특징이 혈소판이 감소되면서 혈전이 생겼으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메신저 RNA로 만든 백신, 화이저나 모더나 백신은 지금 미국에서 1억 9천이 정도 맞았는데도 아직 혈전이 생겼다는 예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지금 미국에서 존슨앤존슨이 680만 명이 맞았는데 거기서 혈전이 6명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혈전 발생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러고 미국에서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화이저나 모더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 백신 맞은 퍼센티지로 하면 맞은 사람 중에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저하고 모더나가 충분히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백신 맞는데 문제가 없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죠. 한국에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지금 거의 사용하고 있고 존슨앤존슨 그러니까 얀센 백신은 뭐 들어올 계약이라고 했는데 두 개 다 혈전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좀 난감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1차 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혈전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2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를 할 수 있냐 없냐 특히 젊은 분들 위해서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첫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어도 두 번째는 딴 백신을 쓰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직 뭐 임상 시험으로서 발표된 게 없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백신을 섞어서 맞으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에서 존슨앤존슨 백신 맞고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백신 접종 후 6일에서 13일부터 증상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백신 맞고 3주까지 제가 바로 말씀드린 증상이 있는지 잘 관찰하시고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의사분한테 연락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혈전이 생기는 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백신 맞고 6일에서 13일 사이에 머리가 두통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복통이 심하다든지 다리가 붓고 아프면서 갑자기 숨 쉬는데 고통이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혈전으로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의사분들과 상담해 가지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혈전을 조기 발견해 가지고 치료만 잘하면은 큰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어요. 치료 방법으로는 혈전 용해제 헤파린은 쓰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딴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헤파린을 써가지고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과 지금 백신 맞고 생기는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하고 비슷한 기전인 것 같았기 때문에 헤파린 대신 요즘에는 먹어가지고 혈전을 용해시키는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이게 심한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IVIG라고 하는 주사액을 써가지고 백신 접종 후 생기는 혈전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백신 맞고 생기는 혈전은 정맥 혈전이기 때문에 동맥 혈전으로 생기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이 뭐 이렇게 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발견되면은 되도록이면 빨리 의사분과 상의해가지고 진단과 치료를 받는 건 중요하지만 뭐 지금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바로 달려가가지고 치료를 해야 할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존슨앤존슨 백신도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은 득이 실보다 맞으니까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득과 실을 나이별로 좀 따져보면은 젊은 사람한테는 득이 크게 높지도 않고 실로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 어쩌면 젊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그렇지만 나이 좀 있으시고 기전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음으로써 득 보는 게 진짜 실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들은 꼭 맞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환자도 질문이 있고 또 댓글에도 많은 질문이 어떤 거가 있냐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약을 먹고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냐, 아니면 내가 좀 컨디션이 오늘 안 좋은데 내일 백신을 맞을 수 있냐, 그런 질문이 많은데요. 지금 노인층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써 중증이나 사망을 이를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들이 백신에서 가장 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꼭 맞으셔야 되고요. 뭐 지금 무슨 감염에 걸려가지고 열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 한은 오늘은 좀 피곤하다,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더라도 백신 캔슬하시지 마시고 바로 맞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 날마다 백신 맞고 혈전이 생기는 거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새로운 중요한 뉴스가 나오면은 다음에 혈전 4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